지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의 전치사예요. 머릿속에 기억, 시간은 in, on, as로 많이 나타내는데 on을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뭐를 기준점으로 잡아요? on. 왜? 그게 하루니까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다들 괜찮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그럼 on Saturday라고 해야 돼요. 하루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9. 그러면 뭐 April 9th, on April 9th라고 해야 돼요. 9일이니까요. 하루는 on입니다. 하루는 뭐라고? 하루보다 큰 거는 월이 되겠죠. 그때부터 in으로 잡으세요. 하루보다 크면 뭘로 잡아요? in으로 시작하면 돼요. 월이 됐건 연도가 됐건 in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루를 쪼개보세요. 몇 시간이 돼? 24시간, 24시간. 그렇게 쪼개면 as로 받으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그래서 on으로 잡는 거, on으로 기준점을 봐요. March 2nd, Tuesday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루 기준이죠. 정답은 뭐겠어요, 그러면? on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시간을 넣어요. 2 p.m.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답은 뭐로 바뀌어요? as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싶어요. 뭐 한 3월쯤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답 뭐가 돼야 돼요? in이 돼야 돼요. 할만하죠? 할만해요. 뒤로. 장소의 전치사도 있어요. in, on, at. 아까 배웠던 in, on, at은 시간이었고 이거는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데 요거 이제 in 같은 경우는 살짝 적어두시면 편해요. 제한된 공간, 제한된 구역. 우리 교실이 지금 닫혀있죠. 제한됐죠. 그러면 in the classroom 이렇게 말하는 거. in the bus, 버스 안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물리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속에 제한된 공간도 in을 써야 돼요. 잘 봐요. 제 기준으로 이 구역은 가르치는 구역이고요. 이쪽을 넘어가면 배우는 구역이에요. 그럼 제가 이 가르치는 구역을 영어로 말할 때 in을 써줘야 돼요. in the teaching area. 여러분들 학생분들 존이니까 in the student zone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은 제한된 공간이다라는 거. on 같은 경우는 말해 뭐해? 위죠, 위. 책상 위. 지금 여러분 몇 층에 있어요? 3층. on third floor 이런 거. at은 뭐예요? 그 부근 전체. 여기 깃발이 있으면 이 깃발 부근 전체를 at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칠판 봐라 이렇게 말할 때 Hey, look at the board. Look at me. 내 주변을 봐. Look at you. 너 주변을 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처를 보는 거. 근데 이렇게 뭔가 구별하기 애매한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in도 되고 on도 될 것 같다.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명확하게. 이런 것처럼. The fifth floor. 5층이죠. 그럼 정답은요? on이라는 거죠. 쉽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시간과 시점과 기간의 전치사인데 for, during, throughout이라는 게 있어요. for, during, throughout.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인데 throughout은 뭐뭐 하는 내내라는 표현이라서 안 헷갈리는데 for이랑 during은 뒤에 숫자가 있으면 for, 명사적 기간이면 during을 쓰거든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숫자가 있으면 for, 명사 기간에는 during을 쓴다는 거. 그래서 보면 뭐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격리 기간 며칠이에요? 7일. 그럼 for 7 days예요. 근데 격리 기간 동안이라고 말하면요, 그냥 during the 뭐 이렇게 뭐 social distance perio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까지까지 3가지 친구들이에요. 까지까지. 이건 뭐가 다르냐면 within 같은 경우는 뒤에 기간이 나와요. 시점이 아니라 이 시간의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2 days 이렇게 2시까지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2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는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within은 뒤에 기간 덩어리가 나오고 until이랑 by는 시점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구체적인 시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9 p.m., 4 p.m. 이렇게. 근데 within은 기간이 나온다는 점.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나왔던 문제를 또 알려드려야 재밌겠죠? 제가 살짝 변형을 할게요. 여기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32 days of buying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물건 산지 30일 이내로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써야 될 것은 뭘까요? within. 기간이니까요. 30일 이내로 가지고 오세요. 바꿔줄게요. 이 within이 정답이에요. 왜?
32일이라는 그 시점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31일 동안이라는 기간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헷갈리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until이랑 by의 차이점은 뭐냐? until은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그 동작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뭐 지원쌤부터 여러분들 10시부터 지금 2시까지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때는 by가 아니라 until이 맞아요. 10시부터 2시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 근데 잘 봐요. 한 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뭐 나갈 때 잘 가요라는 인사 한 번 하거든요. 한 번.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한 번 하는 것들은 by를 쓰면 돼요. 무조건. 요거를 예문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스타벅스 가서 3시까지 커피 마실 거예요. 이때 until을 써요? by를 써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by를 쓰면 제가 커피 이 한 통 1리터를 한 방에 때려 먹는 사람이 되고요. until을 쓰면 조금 나눠 먹는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정상인이죠? until. 아직까지는 정상인.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스타벅스 갔는데 4시까지 컵을 반납하래요. 이때 뭐 써야 돼요? by겠죠. 왜? 컵을 줄까 말까 쓰면 안 되겠죠. 맞죠? 컵을 이렇게 한번 혼내세요. 아시겠죠? 스타벅스 가지고 컵을 반납할까 말까 혼나요. 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반납 한 번 하고 끝나잖아. 한 번 하고 끝나면 by, 여러 번 하면 until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밑에 since랑 from. 여러분 혹시 공무원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는 분도 잘 기억하세요. 영어 공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since랑 from인데 since는 여러분들 미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다음 달부터 마스크를 벗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 since next month라고 하면 안 돼요. since는 과거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from은 과거 미래 둘 다 돼요. from next month라고 말해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공무원 이제 하시는 분들 요거 조심하세요. 공문 쓸 때. 그 다음에 before나 after. 요거는 아까 배웠던 부사랑 같이 나오죠 보통. 요 앞에 부사 자리에 just나 right나 shortly가 나오니까요. 요렇게 요거 3단 쾅쾅쾅 요거 3개가 자주 나오는 부사죠. before나 after 앞에 됐죠? 뒤로 위치 전치사들 중에서 비슷한 표현을 가진 놈들이 제가 묶어놨어요. 얘들은 그냥 복수 정답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시험에 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빌로우나 언더도 마찬가지. 요거 3개도 요거 그런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between이랑 among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복수 명사했어요. 예를 들면요. 오케이. 선생님들이란 표현 앞에 among을 쓸까 before를 쓸까 이렇게 between을 쓸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보기 중에 정답을 between을 골라야 돼요? among을 골라야 될까요? between? among? 이런 문제는 잘은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나오면 among이라고 찍어야 돼요. 왜? 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었다면 이름을 불렀겠죠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원쌤이랑 저만 있었다면 지원 앤드 종훈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땐 between을 쓰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셋 이상 되면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해요. 외국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teachers라고 밑도 끝도 없이 복수 명사가 나오면 among을 쓰는 게 맞아요. 실제 시험 나가서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죠? among이 셋 이상일 때 보통 쓰는 거고 밑도 끝도 없이 복수 명사가 나오면 셋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방향의 전치사는 동그라미하고 동사와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보낸다, 그럼 to겠고 받는다, 그럼 from인 것처럼 어떠한 동작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전치사들도 정해지겠죠. 이것도 암기입니다. 이런 전치사들은. 오케이,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으로 가는 전치사. 이게 뭐냐? 두 단어, 세 단어 이상 되는 전치사들이에요. 암기 깔끔하게 하셔야 되겠죠? 특히 좀 특수한 전치사들부터 보면 not 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예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친구들은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를 취하지만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진 do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주어 동사 앞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접점부 문제로서.
밑으로 내려오면 고득점으로 가는 전치사 as 무엇로서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접속사로 쓰이면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조심합시다. following, regarding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죠. 무엇에 관해서라는 표현.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자주 쓰이죠. 자, 전치사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암기가 많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런 관용 표현들이 있거든요. 뒤쪽으로 넘겨보면 여러분처럼 호흡 한번 맞춰볼까요? 잘 보세요. 도랑치고 뭐 잡아요? 왜 가재예요? 모르죠? 똑같아요. 외국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야, 왜 in effect야? by나 on을 쓰면 안 돼? 그 애들도 몰라요. 그냥 in effect라고 쓰니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왜 가재를 잡는지는 몰라요. 그냥 잡기 편하니까. 왜 올챙이고 왜 붕어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많이 쓰니까 쓰는 거. 많이 쓰니까 쓰는 거. 얘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요즘에 좀 히트를 치고 있는 놈이 있는데 요 놈. On a regular basis. 요게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왜? 이거 기출 변형으로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On a weekly basis. 매주. On a monthly basis. 매달. On an annual basis. 매년. 이게 basis라는 게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표현을 할 때 이런 동사들이랑 이런 표현들이랑 자주 쓰더라고요. 기출 변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On a daily basis, weekly, monthly, annually 이런 것들. Annual basis. 됐나요? 어차피 이거 영상 녹화한 거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보면서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뒤쪽 편에도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전치사 문제를 푸실 때는 전치사가 두 단어, 세 단어 이상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전치사 뒷자리에는 절대 명동이 올 수 있다라고 기억하세요. 뭐가 온다고요? 그리고 4번, 5번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토익 강사지만 전치사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익 강사지만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래요. 왜? 이게 쓰임새가 토익에 자주 쓰는 쓰임새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기 양심 고백. 유일하게 양치기가 통하는 품사예요. 전치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홈워크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꼭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어떨 때는 on이 시간가 오고 어떨 때는 막 on이 이유랑 오고 어떨 때는 on이 막 여러분 아까 regular basis처럼 다양한 품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양치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양치기가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전치사 끝. 그럼 여러분들 단어 퀴즈 빠르게 풀게요. 데일리 챌린지 7 주세요.
서두르세요.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3단계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어 바꿨어요? 1분 남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45페이지 푸는 거예요. 갑시다. 이제 여러분 처음 보던 미소가 많이 없어졌네요. 괜찮습니다. 아, 이해합니다. 1번. 자, 여러분 보통 이제 더 현대 이런 데 가면 주는 거를 브로셔라고 불러요. 책자. 네, 정답은 브로셔를 줬다. 2번 초판이라고 부르죠. first printed 했을 때 초판. 그럼 초판이 10,000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믿었다. 충분하다. 정답은 A겠죠? sufficient. 3번 갈까요? 지금 루머가 있어요. 루머가 뭐냐면 경제 어떤 그 circulating 순환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루머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고민하겠죠. 정답은 B겠죠. 4번 갈까요? 허리케인 다음에 local officer 이게 여러분 공무원분들이 그 데미지를 지금 이제 얼마 정도로 평가하는 거죠. 정답은 C예요. 선생님 B는 안 되나요? 아까 B를 고르신 분들이 좀 많던데 인스펙트는 점검하다라는 건데 이게 점검이랑 여러분들 평가랑은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맞죠? 평가는 야 이게 지금 부서졌는데 한 5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게 평가고 점검은 보자 뭐가 좀 부족하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기 때문에 평가 저 금액으로 평가하다가 정답입니다. 계속 갑시다. 5, 6, 7, 8, 9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해석은 무엇의 공으로 돌리다. 정답은 attribute가 나와야 돼요. 무엇의 공으로 돌리다. 네. 6번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트럭을 옮기다. 수동으로 조작하다. 정답은 maneuver. Bless you. 7번 research이 무엇? 연구 기금이 도왔다겠죠? grant가 돕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디자인을 끝낼 수 있게. 8번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생산 시간을 줄였겠죠. 정답은 trimmed, 줄이다. 9번 Mr. Smith라는 사람이 힘을 내세요. intends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의도를 가지고 있다, 원한다라는 거겠죠. intend to. 10번 갈게요. CEO가 press conference에서 끄집어냈다, 이야기를 꺼냈다, bring up.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11번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는 전치사죠. 뭐 대신에 내부 승진하는 거 대신에 외부에서 고용한 거죠. 정답은 externally. C. good. 아우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여러분들 끝난 줄 알았지? 안 끝났어. 지금부터 접속사 들어갑니다. Day 15. 접전부의 마지막 접속사 나왔습니다. 시간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을 맞게 끝내드릴게요. 네. 다들 시간을 볼 때가 됐지. 피곤하죠. 힘을 냅시다. 접속사는 여러분들 접전부 시리즈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고요. 위에 살짝 적을게요. 접속사랑 동의어는 연결사, 관계사. 이게 단어가 전부 다 동의어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연결을 시켜주고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접속사.
의미가 다 똑같아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관계대명사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를 접속을 시켜주거든요. 이 접속사의 동의어를 잘 기억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접속사라는 놈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와 절이 뭔지 알면 좋겠죠? 구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2개 이상 되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게 바로 구예요. 그냥. 근데 절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2개인데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덩어리가 나오는 게 절이에요. 주어 동사가 있으려면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 덩어리, 그게 바로 절이고요. 접속사 없이 그냥 덩어리 2개가 모이는 게 바로 구예요. 끝.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등위 접속사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데컬커먼이라고 해봤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죠. 한쪽 편에 별을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접었어요. 그럼 반대쪽은 뭐가 찍어 나와요? 별이 나오겠죠. 왜? 이게 등위 접속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편을 보고 다른 쪽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요 사이에 접속사란 아이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데칼코마니죠. 등위 접속사는 한 단어 접속사예요. 몇 단어 접속사라고요? 몇 단어라고요? 한 단어예요. 밑줄 쭉. 이 단어들이 등위 접속사이고, 이 단어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이 접속사들은 여러분들 사이에만 나올 수 있어요. 어디 나온다고요? 사이에만 나와요. 이게 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나오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오든 사이에 나와야 돼요. 무조건. 선생님, 사이에 안 나오는 접속사도 있나요? 있죠. 부사절 접속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은 만나봤을 거예요. if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를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접속사들은 가운데 와도 되고 앞에 와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걔들은 프리랜서 느낌이에요. 근데 등위 접속사는 무조건 소속되어서 가운데만 나와야 돼요. 아시겠나요? so로 시작하는 문장 2개를 만날 수 없어요. for로 시작하는 문장 2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사이에.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등위 접속사를 한번 풀어볼까요? 1, 2, 3, 4, 5, 6, 7 파이팅! 됐죠? 본능적으로 앞뒤 확인하면서 풀었죠? 아직 아닌가? 그래요? 쪼지 않을게요. 네. 수업 시간 후반부에 까불면 안 돼요. 학생분들 심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들 기분이 좋으시기 때문에 놀려도 돼요. 근데 후반부에 놀리면 안 됩니다. 괜찮나요? 다 했어요? 네. 자, 1번의 정답 뭐예요? 오, 잘했어요. 2번의 정답은요? and겠죠? 의미상. 3번의 정답은요? and. 4번은요? but이겠죠. 5번은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 5번은요? 5번은 for예요. for. 뭐뭐 때문에 라는 거. 아닌데? 죄송해요. 종훈아. 정답은 but입니다. but. 죄송해요. 네, 힘든가 봐요. 어제 저 밤 10시 반까지 촬영했거든요. 아침에 또 10시부터도 수업인데 다들 힘드시겠지만 맞죠? 저는 계속 강의를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약간 가상 공간에 내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근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함께 끝까지 끝내봅시다. 6번 볼까요? 메시라는 아이가 있어요. 맞죠? 역시 그 친구보다는 메시가 더 낫죠. 메시가 걱정을 했어요. 트래픽을. 그래서 메시는 집에 일찍 출발했어요. 이게 메시다. 쏘다 쏘. 이 정도는 돼야지. 맞죠? 7번. 매니저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긴 거죠. 정답은요? so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할만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특이점은 이게 for랑 so는요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할 수 있어요. 뭐와 뭐를 연결해요? 얘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단어를 연결하면 문장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for가 단어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for는 단어를 연결하는 순간 전치사로 느껴지고요. so가 단어를 연결하면 부사처럼 느껴져요. so beautiful, so hot 이런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접속사로 쓸 때는 for랑 so는 문장과 문장만을 꾸며준다. 근데 재밌는 거, for 다음에는 때문에 라는 의미가 나오고 so 다음에는 그래서 라는 의미의 문장이 나와요. 때문에와 그래서의 차이점이 뭐냐? 인과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for 같은 경우는 뒤에 원인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온다고요? so 같은 경우는 뒤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올 때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for 뒤에는 원인, so 뒤에는 결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뒤로 수일치 동그라미. 잘 봐요. 주어 자리에 and가 있는 경우가 있고 or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and가 있는 경우는 A랑 B 둘 다 주어가 되기 때문에 복수 취급이에요. or가 오는 경우는 B만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지금 문제 4개 푸세요. 화이팅. 설명은 다 드렸어요? 금방 풀었죠. 1번 첫 번째 거 정답 뭐예요? R이에요? is예요? R이죠. 둘 다 주어 취급하니까. 2번 정답은요? have겠죠. 복수 취급하니까. 밑에 거 세 번째 거 정답 뭐예요? is겠죠. 왜요? or니까. has는 셀 수 없으니까. 마지막 거 정답 뭐예요? want죠. 왜? student만 주어기 때문에 복수 취급 want가 나와야 된다. 요 말입니다. 요거를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상관 접속사 나왔습니다. 무슨 접속사라고요? 요거는 짝꿍 접속사예요. 짝을 이룬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등위 접속사는 혼자 다니니까 솔로, 얘는 같이 다니니까 짝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짝이라는 예능 알아요? 그래요. 혹시 나는 솔로라는 예능 알아요? 제가 그 섭외 연락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하면 바로 50분 그냥 갑니다. 안 돼. 작가님 연락 왔더라고, 나오라고. 못 가, 수업해야 돼. 그래서 그 가면 제가 알기로 한 5일인가 뭐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가면 또 혼자 있었겠지. 남자 사모는 혼자 밥을 먹는다 뭐 했겠죠. 영어 강사인 남자 사모는 거기서도 뭐 강의를 한다. 질색팔색하고 막 하겠죠. 아무튼 제가 제 친구 소개해줬거든요. 제 친구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오면 악플 달지 말고 잘 받아주시고. 아무튼 자 갑시다. 상관 접속사는 짝꿍입니다. both가 나오면 and가 나오고요. not only가 나오면 but also가 나오고, 그 다음에 either가 나오면 or가 나오고, A as well, B as well as A 요것도 짝꿍으로 as well as가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neither가 나오면 no가 나오고.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요 사이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A가 명사라면 B도 명사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A가 동사라면 B도 동사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짝꿍을 착착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짝꿍을 착착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들이 주어 자리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and일 때는 A랑 B 둘 다 주어예요. both A and B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and가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이 나오면 무조건 B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주어를.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1, 2, 3, 4, 5, 6, 7번을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짝꿍 잡고 화이팅! 갑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가는 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학생분들이 집중을 못하겠지? 맞죠? TV에 막 이상한 빌런으로 나왔는데 여기 와서 막 수업하고 있으면 제가 하는 말에 신빙성이 없어질 거 아니야 뭔가. 맞죠? 안 나가는 걸로. 자 갑시다. 1번.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both가 나왔으니까 and가 나와야 되겠죠? 2번은 but also가 나오니까 not only죠. 3번 같은 경우는 or니까 either고요. 4번 같은 경우는 both니까 and고요. 5번 같은 경우는 either니까 or고요. 6번 같은 경우는 no니까 neither고요. 7번 같은 경우는 not only니까 but also. 짝짝짝짝. 제가 아까 말했죠. 등위 접속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수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첫 번째 거 요것만 제외하고 아니 요것도 포함되네. 그냥 무조건 B에다가 맞춰야 돼요.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both A and B만 빼고 both A and B라고 얘기를 하면 둘 다 주어니까 무조건 복수 취급인데 여기 지금 but이 있고 여기 또 or가 있고 no가 있으면 뒤에만 맞추면 돼요. B에다가. 그러면 문제 요거 3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1번에 neither랑 no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주어를요? B에다가 CFO에다 맞춰야 되겠죠. Chief Financial Officer니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요? 원츠. 2번 both A and B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주어를 어디 맞춰야 돼요? 둘 다. 그럼 복수입니까? 네 맞아요. 3번 either A or B가 나왔습니다. 어디 맞춰야 됩니까? B에다가 맞춰야 되겠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겠죠. 그럼 정답은요? comes. 잘했어요. 밑에 딱 보시고 접속사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데요. 일단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만약에 그게 상관 접속사라면 무조건 흔적이 있을 거예요. both A and B 같이 흔적.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렇게 원초적으로 적어놨죠. 수일치 할 때는 and 빼고 다 B에다가 맞춘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 수일치를 할 때 and 빼고 B에다가 싹 다 맞추세요.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 생각인데 1번, 2번, 3번 정도만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으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보통 복습을 해오세요라고 말하면 안 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제가 1번, 2번, 3번까지 풀라고 하면 4번, 5번 절대 안 풀어요. 이게 본인이 제가 항상 풀라고 하는데 1번, 2번, 3번 풀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4번, 5번도 당연히 푸셔야죠. 여러분들 맞죠?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푸는 게 맞죠. 됐죠? 자 갑시다. 1번 정답 뭐예요 여러분들? either. 어떻게 either가 정답인 줄 알아요? or가 있으니까. 이 문장 해석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present가 무슨 의미야? present 여러분들 현재 선물이라는 의미죠. 그쵸? 그럼 선물하다요 이게? 제시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단어를 정말 외우셔야 해요. present라는 것은 제시하다라는 동사로 토익에 겁내게 많이 나와요. 제시하다라는 동사예요. 보여주다, 제시하다.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카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도 명사로서는 계좌고 동사로서는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account for, 설명하다 이런 동사들, 단어들 꼭 암기하시고. 그러니까 드라이버, 운전자들은 보여줘야 돼요. 여권이나 면허증을.
2번 또 나오네요. must present 또 나오잖아요. 맞죠? 무슨 의미라고 present가? 제시하다 보여주다. A completed immigration card라고 말하면 그냥 채워진 이런 이주 증명서, 이주 카드 들어가는 거 맞죠? 들어갈 때. 그리고 valid 유효한 여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 둘 다 보여줘야지 immigration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요? B 둘 다 보여줘야 돼요. and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3번. 자, 봐요. The restaurant's customers. 그 식당의 고객들은요, are complaining. 불편을 하고 있어요. 불평. About 무엇에 관해서 뒤로 보니까 맛 그리고 모양. 그러면 맛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니까 정답은요. both가 나오면 돼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방문자들이에요. 그렇죠? 방문자들. 카리나 카페인가 봐요. 맞죠? 카리나 카페에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카리나 카페가 그때 노래 듣고 있었나 봐요. 카리나 카페에 등록을 하신 방문객들이 만족을 했습니다. 서비스에. 근데 찾았어요. 뒤를 보니까 outdated가 무슨 의미예요? 날짜가 지난.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좀 안 좋겠죠. 날짜가 지났거나 혹은 이 시설이 좀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시설 자체가. 그러면 그러나라는 의미가 필요한데 보기 중에 정답은요? 조용해졌죠? 정답은 B예요. 이게 그러나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 while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한다라고 했잖아요. 접속사니까. 얘 또 접속사인데 얘는 등위 접속사로서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yet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are satisfied랑 find를 연결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yet이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로도 쓰인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세요. yet이 아까 아직이라는 부사로도 쓰였거든요. 근데 yet은 접속사로도 쓰여요. 오케이? 5번까지 딱 풀어볼게요. 5번은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not only but was also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not only but also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종속 접속사까지 배우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그냥 맛만 살짝 볼게요.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한 개씩 나와야 돼요. 몇 개씩 나온다고요? 한 개가 더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열 정리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접속사랑 붙은 쪽이 쫄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종속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접속사랑 붙어있는 게 종속절이에요. 쫄병. 제가 그걸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쫄병이에요. 쫄병을 세련되게 말하면 종속절이에요. 그리고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쪽이 대장이에요. 대장을 세련되게 말하면 주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을 잘 찾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접속사. 요 접속사가 어디 쪽에 붙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잘 봐요. 고개 드시고 앞쪽이 쫄병이에요? 뒤쪽이 쫄병이에요? 지금 뒤쪽이 쫄병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살짝 바꿔볼까요? 접속사가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쫄병이 어느 쪽이 돼요? 앞쪽 쫄병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게 앞쪽이 종속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이 종속절이란 아이는요 3가지로 진화할 수 있어요. 뭐냐? 종속절이 되면 3가지가 되는데 살짝 적어보시면 되겠죠? 1번 명사절, 2번 부사절, 3번 형용사절. 이렇게 진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명사, 형용사 이렇게 다 배웠는데 명사는 저 봐요.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말했어요. 명사 어떻게 들어가요? so. 부사는 오늘 배웠잖아. 뭐 꾸며요? 명사 빼고 다. 형용사는 뭐를 꾸민다고 배웠어요? 명사. 그거예요. 근데 걔들이 그냥 덩치가 커진 거예요. 절절절. 접속사니까 붙었으니까. 이게 끝이거든요.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명사, 부사, 형용사는 한 단어였다면 얘는 절이 됐기 때문에 걔들이 덩치가 겁나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는 역할은 똑같거든요.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부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종속 접속사 친구들이에요. 얘들을 배워야지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 정리가 되거든요. 지난달의 하이라이트는 3대 준동사였어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지난달에처럼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거는 지금 남은 시간으로 배우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친구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잘 출석해 주시면 되고, 그럼 오늘 그래도 단어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죠? 뒤로 넘겨서 뒤로 많이 넘겨야 해요. Day 15 여기 있죠. 단어 시험 한번 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접속사 모은 집 전에 있을걸요? 전에. 지났어요. 일 분 남았습니다.
갈까요? 주말을 만끽하기 위해 해볼까요? 1번 1번은 한번 봐요. 자, 일단 학생들이네요. 주어가 맞죠? 학생분들이 arguing, 주장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뭐를요? renovation이 뭡니까? 보수공사. 보수를 뭐 개선, 보수라고 보면 되겠죠. Central Library, 중앙도서관 renovation 해주세요. 왜요? 50년 오래됐잖아요. 5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강하게 얘기할 법하지 않나요? 50년 됐으니까. 강하게, 정답은 strongly. 참고로 이 strongly라는 부사는요, 이 argue라는 이 동사랑 잘 어울려요. 아주 주장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 strongly argue라는 표현. 2번 informed,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요거 사형식 동사거든요. 뭐냐면 customer, 고객들에게 that 이하를 알려줬다라는 표현으로 써나와요. 뭐를 알려줬냐면 that 이하, special security service, 보안 서비스, 경호업체인가 봐요. was not customizable. customize가 뭐예요? 우리 커스텀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커스텀했다. 개인한테 맞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customizable, not, 안 된대요. 우리 업체는 뭐 보안 이거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뭐 이런 뉘앙스죠. 근데 그러나 등미 접속사 payment term, 돈 내는 거. 우리 서비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근데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결제하는 그 기간, 그건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어. 보기 중에 이제 뭐 협상할 만하다. 정답은요? 뭐 가능하다라고 해요, 우리? 내고 가능. 그거지. 좋습니다. 당근 좋아요. 자, 계속 가요. 3번. 여러분 여기 so that에 조심하세요. so that. 이게 뭐냐면 so that 사이에 빈틈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빈틈해서 뒤에 하다 라는 표현으로 써먹어요. 그런데 so that 사이에 빈틈이 없어? 그러면 so that 이라고 말하잖아.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 뒤에 거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한 끗 차이. so that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고, so that 사이에 빈틈이 없으면 뒤에 거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사이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문장에 있죠. 그러면 저 빈틈해서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There was much work, so much work. 일이 겁내기 많았어. 그래서 that 이하했다라는 거겠죠. 그 팀이 여러분 일이 많으면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내겠어요, 못 끝내겠어요? 거의 못 끝낼 뻔했다. 거의 못 끝냈다. 정답은 barely, D가 나와야 됩니다. 끝내거나 거의 못했다라는 의미겠죠. 4번 갈까요? Human Resource가 뭐예요? 인사팀, 그러니까 인력관리, 인사팀이라고 보면 돼요. Will periodically라고 말하면 정기적으로. 자, 무언가 한대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고가 받으려면 뭐 해요? 평가, evaluate, C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겠죠. 여기서 만일이 아니라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인지 아닌지. 이제 그들이 그 회사 기준을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업무 성과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5번, 6번, 7번, 8번이 거의 마의 노선이죠. 자, 5번 힌트, 커뮤터. 이게 뭐예요? 통근자들. avoid, 피하는 거예요. traffic이 뭐예요? 교통체증. 그러면 트래픽이 체증이니까 교통체증이 정답으로 확실하게 나오려면 이제 그 컨제션이 나와야 되겠죠. 혼자. 트래픽이 교통이니까 컨제션, 트래픽 컨제션 나와야 되겠죠. 6번 디스커션이에요. 뭐에 관해 가지고 트레인 시스템을 늘리는 것에 대한 어떠한 디스커션이냐.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디스커션이겠죠. 왜냐면 R이 지금 현재를 의미하니까. 정답은 ongoing. 잘했어요. 7번 버스들은요, economical, 경제적인, 굉장히 저렴한 유형의 퍼블릭 뭐겠어요? 교통, 통행수단, transit, public transit. 8번 There was an accident. 사고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교차로에서. Intersection, beside the park. beside는 바로 옆에라는 표현이겠죠. 전치사로서. 공원 옆에 교차로 사고 조심하시고. 9번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스터 젠슨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뭐를요? 그의 일자리를. 그의 일자리가 뭐냐면 as a filing work. 여러분들 보통 문서 담당 작업을 하시는 분이겠죠? filing clerk니까.
문서 담당을 하는 그의 일자리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뒤를 보니까 look for 찾는 거예요. 조금 더 성취감을 주는 일, fulfilling work. 그럼 보세요. 지금 있는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성취감을 못 주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성취감을 못 주고 너무 뻔하고 따분하다가 나와야 돼요. 정답은요. A예요. Monday. 이게 따분한, 반복되는, 재미없는 이라는 표현이 돼요. duplicate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똑같은, 복제하는 이라는 의미로서 쓰이는 거니까 아니고요. 정답은 A입니다. 10번 가보도록 할까요?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 있냐면 여기 대문자 2개 찍혀 있는 거 봐요. 요거 3개. 호이. 보통 이제 이렇게 단어에 대문자가 찍혀 있으면 고유 명사를 의미해요. Samsung, LG, Hackers 전부 다 첫 문자를 대문자로 찍거든요. 이 대문자를 딱 보면 크게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이름이구나. 이름. 여기 회사겠죠. 랜드스케이핑 조경, 부동산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Has been 어떤 상태네요. By city 도시로부터 뭐에 관해 가지고 disposing of yard waste. 그 improperly가 부적절하게. 자, 그럼 회사가 벌금을 때려 맞았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겠죠.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렸으니까 정답은 fined. 벌금 두드려 맞았다. 정답은 fined입니다. 그럼 fine이 벌금을 매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수동태니까 벌금 두드려 맞았다겠죠. 11번 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local vegetable producers. 여러분들 현지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have 가졌어요. 뭐를요? 적은 양의 수확량을요. 평소보다. 이번 여름에 due to 때문에 unseasonable 계절에 맞지 않는 여기 temperature 기온에 뭐가 있었을까요? 변화. 정답은 variation. C 차이, 기온 차이.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공부 빡세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접전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막판 정리 1분만. 접속사의 특수 기능 뭐와 뭐를 연결할 수 있어요? 문장과 문장. 전치사는 보통 뒤에 뭐를 데리고 다녀요? 명사. 부사는 문장 2개 연결을 못 시키죠. 콤마 찍고 그냥 주어 동사 달랑 1개 데리고 다니는 게 끝입니다. 요 접전부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오면 제가 또 종속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 2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 필기 못 따라온 거 있으면 반불 게시판 나가지고 영상 보면서 따라오세요. 벚꽃놀이 잘 가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